두 번째로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왜 산성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인산이라는 부분이 산성을 띠게 됩니다. 얘가 수소 이온을 방출하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인산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OH인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H 플러스를 내뿜고 얘가 이렇게 H 플러스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그냥 마이너스가 되고 산소는 그냥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염기성 염색약으로 염색이 가능합니다. 핵산의 종류로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단위체는 반복돼서 연결되는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가 반복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DNA와 RNA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개수비가 1대1대1로 결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식으로 읽을 때 라이보스 이렇게 읽게 되는데 보통 옛날 사람들은 그냥 리보스 약간 이렇게 읽습니다. 네, 그래서 리보스라고 써인 거랑 라이보스라고 써인 거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옛날 방식이냐 아니면 현대 방식이냐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현대의 방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기 같은 경우는 HC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이 지금 T랑 U만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의 구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여기만 H가 있고 여기만 OH가 있어서 당이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NA랑 RNA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당은 디옥시라이보스고 RNA 당은 라이보스입니다. 근데 디옥시가 붙은 이유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옥시에서 D는 없다는 의미이고 옥시는 산소의 영어인 옥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DNA는 디옥시라이보스입니다. 그래서 DNA의 D가 디옥시리보스고 RNA의 R이 리보스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기를 보게 되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만 타이민, 즉 티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는 염기에만 유라실, 즉 U가 존재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들을 봤을 때 뭔가 읽을 때 제가 막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약간 표현이 달라도 옛날식으로 읽는 거랑 현대식으로 읽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건 현대식, 그리고 제가 읽는 건 약간 옛날식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기성 염색약이 나왔는데 염기성 염색약 한번 참고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염색약은 양전하를 띱니다. 근데 산성 물질은 음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을 염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성 물질이 핵산이라고 했는데 핵산에 DNA가 존재합니다. DNA는 핵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핵을 염색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있는데 여기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기성 염색약이 왜 양전하를 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예시로 암모니아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과 만나면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OH-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은 물에 녹으면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염기성인 거는 양전하를 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염기성 염색약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와 100% 관련이 있진 않지만 이걸 알아두면 실험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식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엽록체가 존재를 합니다. 엽록체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초록색과 상당히 대조되는 색을 써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과 굉장히 잘 대조되는 색깔은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빨강색인 아세트산 카민 그리고 빨강색인 아세트올세인을 사용하면 핵이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적혈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빨강색과 대조되는 색깔을 사용해야 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인 메틸렌 블루, 보라색인 헤마톡실린 등을 사용하면 동물의 핵 염색이 되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NA랑 RNA를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RNA가 더 불안정하고 DNA가 더 안정합니다. 네, 이거는 RNA가 복사본이기 때문인데 이거는 뒤에서 구조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NA가 훨씬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구조가 나오겠지만 DNA는 이중나선 구조라서 서로가 서로를 좀 상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RNA는 단일 가닥 구조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RNA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RNA 당인 이 라이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2번 탄소가 있는데 여기 보통 탄소 이름을 붙일 때 1-, 막 2-, 3-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다시라고 읽지 않고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 당인 리보스에는 2' 탄소에 OH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디옥시리보스는 OH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OH가 수소이온을 방출을 하면 O-가 됩니다. O-가 된다는 거는 음전하를 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음전하 쪄서 반응성 증가한다라는 것도 이제 RNA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게 왜 하필이면 1번에서 5번 탄소 중에 왜 2번 탄소만 언급을 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탄소가 왜 생각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탄소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염기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기와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3번 탄소를 보자면 이 3번 탄소는 뒤에 결합할 때 나오는데 다른 인산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할 때 여기 인산이 붙어 있는데 얘도 나중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연결된 OH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OH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5번 탄소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인산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산과 이미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3, 4, 5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2번 탄소만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산의 형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이랑 이웃한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바로 그냥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을 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인산이 붙으면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당과 여기 있는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리는 앞에서 그 폴리펩타이드 할 때 폴리가 맞습니다. 많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옥시라이보스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이 되면 D니까 D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이 되고, 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되면 붙어서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디옥시는 디옥시끼리 결합을 해야 되고, 옥시는 그냥 이제 리보스끼리 이제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작성을 하자면 디옥시 리보스는 얘끼리 결합을 해야 되고, 리보스는 리보스끼리 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미노산끼리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핵산은 다릅니다. 디옥시는 디옥시끼리만, 리보스는 리보스끼리만 결합을 해야 되지 얘들이 섞어서 결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이랑 다릅니다. 그러면 염기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우라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총 5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보결합이라는 게 이 DNA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상보결합은 아미노산에서는 없습니다. 핵산에서만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서로 짝이 되는 염기와 결합하는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DNA에서 이제 이중 가닥이기 때문에 DNA에서만 상보 결합이 언급이 되고 RNA에서는 크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DNA든 RNA든 상보 결합이 있는데 보통 RNA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언급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DNA에서 아데닌은 타이민과 수소 결합을 3번 진행을 하고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수소 결합을 3회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고 수소결합이고 2번이고 3번이다. 이렇게 좀 많이 다르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중나선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RNA도 다른 애들이랑 상보 결합을 하긴 하는데 보통 단일 가닥으로 존재하니까 상보 결합을 크게 언급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기 서열을 보자면 DNA에서는 ACGT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들이 다양한 수소를 결합해서 여러 종류의 염기 서열을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DNA에 복사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RNA입니다. 그래서 DNA는 핵 안에 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 안에 DNA가 짱 박혀 있어야 얘네들이 변성이 안 되고 돌연변이가 안 되고 딱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는데 이 정보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복사본을 내보내는데 그게 바로 RNA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는 이제 DNA 복사본이라서 좀 변형이 돼도 뭐 괜찮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NA 복사본인 RNA는 4종류의 염기인 이제 ACGU를 이용해서 염기 서열이 존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T랑 U가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DNA에서 타이민인, 즉 T인 부분은 RNA에서 유라실, 즉 U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할 때 RNA를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통합과학 뒷파트에서 나오는데 RNA를 사용해서 나중에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DNA의 염기서열에 따라서 달라진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DNA의 복사본인 RNA가 있고 이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산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는 구조가 2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염기의 종류는 ACGT 이렇게 되고 당은 DNA니까 디옥시리보스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염기 서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NA는 구조가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단일 가닥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단일 가닥이었고 염기의 종류는 ACG 이렇게 됐다가 DNA의 티민이 RNA의 우라실에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은 RNA니까 라이보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기능은 DNA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들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DNA 구조가 되어 있고 얘네들의 이제 결합은 공유 결합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는 상보적으로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DNA 구조, DNA 형성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걸 기반으로 참고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기 서열을 읽는 방법이 DNA와 RNA에서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5번 탄소, 즉 5' 탄소에서 3' 탄소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5'은 여기고 그래서 5' 탄소부터 읽고 그 다음에 3'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5에서 3 이렇게 읽기 때문에 5에서 3 이렇게 읽고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에서 3 읽으시면 됩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서열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경우는 5에서 3을 읽어야 되니까 5' AGTC 한 다음에 3' 읽게 되고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니까 5' 한 다음에 GACT 한 다음에 3'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읽을 때 거꾸로 읽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면 고등학교 때 더 학년이 올라가면 생명과학 2에서 열심히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소결합 알아봐야 되는데 공유결합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근데 수소결합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수소결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의는 전기형 성도가 큰 원소, 즉 NOF라는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에 결합한 수소 원자가 이웃한 다른 분자의 전기형 성도가 큰 원소와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분자 사이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전기형 성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잘 끌어당긴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 보자면 수소 원자는 다른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 공유 결합보다는 당연히 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자 사이에 원래 존재하는 인력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수소 원자가 질소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형 성도가 큰 원소에 결합이 되어 있고 다른 이제 원자의 이제 비공유 전자쌍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소 결합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강도는 수소 결합이 더 약하고 공유 결합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인 상황인데 물을 보자면 기체, 액체, 고체가 될 때는 얘가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가 될 때는 얘네들의 사이가 조절이 되면서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끊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을 이길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이 수소결합에서 주의할 부분이 다른 종류의 분자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수소가 결합한 원소의 종류와 다른 분자의 원소의 종류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DNA에 나와 있습니다. 수소는 여기 질소에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긴 지금 산소입니다. 그래서 질소랑 산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소의 종류가 달라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딱 보다시피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다 다른 분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분자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은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고 그 공유결합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얘는 이렇게 점선 그리고 공유결합은 실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자면 아데닌과 이제 구아닌은 등치가 큽니다. 근데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등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합할 때 이중결합에서 이 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 폭이 되게 일정하게 해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개, 한 개 이렇게 골이 있고 두 개, 한 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폭이 다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